올해 첫 의사일정인 402회 임시회에서는 올 한 해 주요 의사일정 방향을 제시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앞둬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이번 회기 이슈 인터뷰는 여야 원내대표를 차례로 모시고 남은 임기 4개월 동안 어떤 방향의 방점을 짚고 의사일정을 진행할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 전국이라 한참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11대 의회 임기가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대 의회에서 과반석을 차지한 정당이었는데요. 다수당으로서 우리 11대 의회 제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11대 의회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면 제2공항 갈등, 영미병원, 또한 이제 개발과 보전의 이제 갈림길에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산적한 현안들이 있어서 갈등과 이런 문제점들에 많이 봉착이 됐었죠. 그런 과정에서 다수당으로서 조정 역할도 좀 한 부분도 있었고, 또 다수 모자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또 논의도 됐었고, 그러면서도 도정 현안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면서 지역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되돌아보면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지사 중도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마지막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 남은 4개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제주도정이 잘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많은 일도 있고 바쁘게 좀 지내온 3년 8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건 무엇이고 좀 아쉬웠던 점은 또 무엇인지 한 가지만 좀 아무래도 4.3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4.3 특별법 전부 개정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통과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 아니었나. 그 과정에서 이제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좀 지급할 수 있도록 됐었고, 또 추가 진상조사라든가 또 4.3 수용인에 대한 특별심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 4.3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와 또 국회, 또 우리 오영훈 국회의원, 뭐 송재호, 이성곤 국회의원 등 또 제주도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또 국민힘도 이번에도 포함돼서 다수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동안 우리 제주도에 4.3이라는 그 과정을 통한 어떤 그 보상책이라든가 명예회복, 진상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획을 그었다. 앞으로 이것들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민주당은 또 해결해 나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뭐 물론 제2공항 건설이 우리 도의회가 주도가 돼서 갈등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또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서 도민 여론을 확인한 결과 어쨌든 지금은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가 다시 재심의하는 과정이고, 여론조사가 끝난 후에 제주도민들에게 후속 조치를 조금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좀 미숙하지 않았는가, 의회가 이런 부분도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의 해결책은 앞으로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면 또 다시 새로운 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주안점을 두는 의정활동 방향 이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꼽은다면 뭐 어떤 걸 꼽으셨어요? 원래는 그 아마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국가적으로나 제주도에서나 정치 교체 그게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전환의 시대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또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검찰공화국으로서 이제 검찰 독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 내 삶을 지켜주고 내 아이들과 내 형제들 또 내 가족들에게 편안한 삶을 주기 위한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제주 역시 그동안에 원희룡 도정의 8년을 이제 끝내고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도민과 함께 화합하고 또 통합하는 그런 정치 리더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제주도민 사회에 행복이 넘치고 민생이 이렇게 다 챙겨주면서 또 환경과 조화를 이룬 제주의 새로운 리더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대선, 지방선거를 앞둬서인지 몰라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공세적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2공항, 그리고 대선 전국 과정에서 좀 핫 이슈로 떠올랐던 제주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 입장이 너무 좀 모호하다, 이런 좀 공세를 펼쳤는데요. 우리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의 입장,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제주 해저 터널은 사실 대선을 앞두고 권역별 축의 한 축으로서 이제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아마 이재명 후보가 그런 공약을 안으로 구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이 설령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제2공항도 그랬듯이 도민이 선택, 그리고 도민이 원하는 대로, 도민이 절대다수가 반대하면 그것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이제 안으로 내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제주의 해저 터널, 해저 터널, 요 해저 고속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 얼마만한 득이 있고 실이 있는 것인가는 아마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또 도민들의 여론도 듣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안을 공약화돼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도 제주도민 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이것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또 도민이 원하면 진행하겠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또 제주도지사가 또 탄생하고 난 후에 제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환경 가치라든가 경제적 가치라든가 또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하나의 큰 사업이다. 이게 도민의 반대에 무릅쓰고 무조건 밀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민의 뜻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2022년을 대전환의 시기로 좀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전에도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새로운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가적으로 대전환의 시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기인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고 또 위기를 극복해내는 또 실력을 갖춘 경제 대통령 이런 분들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산적한 민생이라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개개인이 더 나은 삶과 국민들이 행복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그러한 삶을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원하는데 문제는 좀 도정도 한번 이끌어봤고 또 국정 경험도 일부 뭐 있다고도 보여지는 그런 분들이 경험을 토대로 한 유능하고 실천력 있는 그런 후보가 이번에 리더십으로 발탁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당이 반드시 이번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당선돼서 새로운 내일 지금 뭐 이제 세계 5대 강부 또 5만 달러 또 코스피 5천 시대 이렇게 해서 5 공약도 발표했습니다마는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를 통찰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고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제주도 정도 통합하는 리더십, 포용하는 리더십 그러한 리더십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리더십으로 가는 훌륭한 분들이 우리 민주당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 연설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뭐 의회 내부에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4.3 특위 이렇게 상설화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뭐 지금까지 4.3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뭐 국민의힘도 뭐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협력한 측면이 있는데 뭐 다수당으로서 그냥 좀 주도해 나가면 좀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뭐 그건 뭐 다수당이니까 조례를 만들고 하면 되겠지만 이것도 중요 사안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또 우리 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또 정의당 또 무소속도 있기 때문에 4.3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온 도민이 함께 한다는 뜻을 가져서 여야가 없이 함께 만장일치로 이렇게 하면은 4.3 특별위원회가 자동적으로 구성되고 또 도민이 보는 시각으로도 여야 협치를 통한 또 새로운 정치 발전의 모델이구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특별위원회가 4.3 특별위원회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가지고 여야 무소속까지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4.3 특별위원회가 공동의 힘으로 이렇게 발족이 돼서 제주도는 4.3에는 여야가 없다. 그러한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행정 조직의 혁신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행정 우리 도정에 먼저 그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면 그에 따라서 또 의회도 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좀 추진하겠다라고 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문제가 일단 이러한 먼저 제시를 해주면 의회가 그에 맞게끔 조직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로드맵이라면 또 다시 이런 이렇게 공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우려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은 아닌 것이고요.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지금 또 원구성이지 아마 되기 전에 이번 7기 때 상임위 구성을 새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의회 내부에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도 나왔고 해서 기본적인 틀에서 상임위 구성은 진행되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도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대혁신의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혁신의 시대고 전환의 시대에 도의 조직도 옛날 그 조직을 가지고 그냥 움직여 나가기보다는 지금 뭐 4차 혁명 시대하고 지금 뭐 메타버스가 나와가고 지금 인공지능이 움직여 나가는 이 시대에 너무 획일적이고 또 구시대적인 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좀 변화의 시대에 맞게끔 좀 조직 혁신을 하면 우리 의회도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8기가 7월 1일부터 이제 되게 되면은 새로운 도지사가 와서 또 조직 개편에 대한 구상도 하겠지만 권한대행인 구만석 권한대행께서 가닥을 좀 잡아주시면 이제 미래에 대한 거 그러면 또 새로 오신 분이 또 뭐 변화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가고 하면 우리 의회도 그거에 맞춰서 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회는 의회대로 상임위 원구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경제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 원구성이 많은 여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분야에서도 검토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지금 교육위원회 문제까지 겹쳐져 있지만 그런 부분이 변화가 오면 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내용까지 포함하면 어쨌든 원구성에서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조직과 의회 원구성 또 협력체제 또 기관 구성이 다양화도 지금 정부에서 지방특별법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과도 많이 연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뭐 이렇게 말씀 중에 뭐 8기 요거는 좀 11대 의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정 민선 8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도 11대 의회 임기 전에 위원회 구성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래요.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임기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의회 다수당 원내대표로서 우리 도민사회 그리고 도정, 의정 이게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4년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대 더불어민주당은 기관대립형 구조에서 나름대로
견제와 감시뿐만이 아니고 또 협치의 정신으로도 노력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정과 함께 지금 4개월 남은 기간이지만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이 잘 이끌어가서 도민이 행복할 수 있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해서도 함께 협조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래를 위한 도전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희연 의원님과 함께 올해 주요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11대 의회도 이제 임기를 4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의원 배지를 맨 처음 단 그날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